자, 시킨스 시작합니다. 일단 시킨스는 말 그대로 순서제예요. 순차제예요. 맞죠? 우리가 배우는 과목 중에 제일 쉬운 과목. 점수는 잘 안 나오는 과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공사기사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전부 기사에서 발췌한 교재들입니다.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사 준비하신 분들은 우리 그 동영상 이미 촬영해 놓은 거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일단 시킨스 시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총 실제 시험 문제가 18문제에서 19문제. 작년도 문항수 세어보면은 보통 19문제가 보통이죠. 19문제가 보통인데, 그 중에 시킨스 문항수는 2문항에서 3문항 정도. 물론 간단하게 두세 문항 좀 점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배점이 되는데, 그러므로 한 적게 나올 때는 7, 8점 정도에서 좀 배점이 많아지면은 한 20점 가까이 올라가는 게 시켄스입니다. 이제 이 앞에 보니까 시켄스가 한 문제밖에 없더라. 그래서 안 나올 것이다. 그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앞에 보니까 3문제씩 나가고 점수 되게 많더라. 그럼 많이 나올 것이다. 그것도 안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다 치고 시험 문제가 19문항밖에 안 나오기, 전체가 19문항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게 실은 걸릴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우리 필기 공부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내용을 알면은 관련도 문제만 많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거의 문제들이 필기 때 해보니까 거의 관련도 문제 다 나오잖아요. 요 실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은행식이니까 아무래도 노출된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리고 설사 노출되지 않는 문제가 나온다 치더라도 어떤 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 어떻게 나올지 싶기도 어렵고, 설사 그게 나왔더라도 평소에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답쓰기 좀 힘들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미 노출되어 있는 문제, 답이 작성되어 있는 문제, 이걸 연습하셔서 머릿속에 든 거 실수하지 않는 게 여기 실기는 핵심입니다. 필기는 한 60, 70% 알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실기는 90% 알면 배점 중 90%를 맞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예를 들면 6점이 배점 됐는데 그 문제를 90% 썼어. 그러면 그놈의 90%니까 5점은 맞지 않을까? 이건 본인 생각이에요. 뭔지 아시죠? 90%를 답을 했더라도 그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0점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예를 들어 10%만 줄 수도 있고 20%만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90% 안다고 해서 90% 점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기는 그러면 역으로 100%를 알아서 100% 답을 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관련도 문제, 우리 문제 연습할 때에는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잘 해야 되고, 연습해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버리세요. 그게 제일 속 편해.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6점 맞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켄스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켄스는 크게 이제 우리가 제어가 시켄스 제어지 않습니까? 제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근데 전기를 이용한 제어들은 전부 시켄스 제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전류가 흘러가는 것 자체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곧 전류 흐름은 시간의 흐름 아닙니까? 시간의 흐름은 순서죠. 순서 제어입니다. 말 그대로 시켄스 제어고요. 시켄스 제어를 하려고 하면 제어 기구가 있어야 되죠. 제어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제어 기구가 입력 기구가 있고, 연산하는 제어 기구가 있고, 출력을 발생하는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입력이나 제어를 할 때 그 사용하는 기구가 움직이는, 즉 움직임이 보이는 유접점, 접점이 있는 게 있고, 반도체를 이용한 것처럼 움직이는 걸 볼 수 없는 무접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이걸 프로그래밍해서 PLC, 프로그램 로직 컨트롤러죠. 아예 프로그램으로 이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논리식이나 로직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은.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조금 약간 생각이 바뀌는데, 보통 젊은 층에서는 로직이나 논리회로나
논리식이나 무슨 연산 법칙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크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장 실수가 많은 부분이 접점이 있는 유접점 부분인데 그 유접점 부분이 가장 시퀀스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디지털 공학 쪽에 1과 0의 개념이에요. 최초 1, 2 어떻게 나오고 0이 어떻게 나오는가가 바로 유접점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 조금 까다로우니까 거기 부분을 기초를 잡고 가겠습니다. 제어기구 중에서 유접점으로 이용한 제어장치 말합니다. 접점이 있는 걸로 하는 거죠. 유접점 제어기구 중에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접점의 종류. 유접점이 있으니까 접점이 있는 거죠. 접점의 종류 이렇게 써지고 요게 이제 A 접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B 접점이 있게 되죠. 자, A 접점이 무엇이고 B 접점이 무엇이냐. 자, 평시 상태, 상시, 그 다음에 동작을 준 상태, 동작 시, 상시 상태와 동작 상태 이렇게 적어 놓고 상시는 평상시 상태, 이것은 무언가 액션을 취한 상태를 말합니다. A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상태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개방. 동작을 하면은 폐로가 되죠. 동일한 폐로. 그 다음에 비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의 폐로 상태입니다. 닫혀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동작을 하면 개방이 되는 거죠. 개방. 그래서 이제 A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개방, B접점은 평상시 폐로.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도면을 표현할 때 이런 경우인데 도면을 표현할 때는 동작 중을 표현하기 힘들죠. 안 되죠. 우리가 전동기 그릴 때 전동기 회전하는 걸 그림으로 그리는 것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전동기가 멈춰 있는 상태를 그리죠. 전등도 램프가 점등된 상태를 그린다는 게 별로 재미없는 상태죠. 소등된 상태를 그려서 이런 경우 점등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접점을 그릴 때는 어떤 상태를 그려야 돼요? 상시 상태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A접점은 개방 상태로 그려야 맞는 것이고 B접점은 닫혀 있는 상태로 그려야 맞는 것이죠. 즉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그릴 때에는 A접점은 요 상태로 그리니까 예를 들면 요와 같이 떨어뜨려서 그려야 된다는 뜻이고 B접점은 접점 상태에 붙여서 그려야 된다는 뜻이죠. 여기는 떨어뜨려서 그리고 붙여서 그리고 이때 약속을 해야 됩니다. 왼쪽에 떨어뜨려서 그려도 A접점이냐는 문제가 되죠. 통상적으로 떨어뜨려서 그릴 때에는 왼쪽에다가 그리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다 그려야 돼. 그래서 A접점은 항상 오른쪽에 떨어뜨려서 개방 상태로 그려야 되고 B접점은 왼쪽에 붙여서 그려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세워놓은 거 말고 옆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릴 때 자, 옆으로 그릴 때는 위쪽에다가 그리죠. 이렇게. B접점은 당연히 아래쪽에다가 그리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이제 A접점은 오른쪽이나 위에 떨어뜨려서 그리는 것이고 B접점은 왼쪽이나 아래쪽에 붙여서 그리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시 상태라는 말은 노말 상태죠. 노말 상태니까 N자라고 표현을 해보면 개방 상태는 오픈된 상태이므로 O를 말하고 폐로 상태는 클로즈 상태니까 2를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클로즈가 C를 말하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게 되면은 여기 A접점을 표현할 때, 요 A접점을 표현할 때 평소에 떨어져 있다. NO라는 기호를 쓰면 되거든. B접점을 표현할 때 평소에 붙어 있다. NC라는 기호를 쓰면 되죠. 그러므로 제어기구들이 있습니다. 제어기구, 예를 들면 제어용 푸시버튼 스위치, 무슨 스위치들 있지 않습니까? 요 스위치들을 실제 사서 뒤에 꽁무니를 보게 되면 음각이나 양각으로 접점 옆에가 NC, NO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 NC, NO란 말이 노르말 클로즈란 뜻이고 노르말 오픈이란 뜻이에요. 평소에 떨어져 있느냐, 붙어 있느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NO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거의 A접점이 공상이 커지는 것이고 NC는 B접점이 되죠. 이번에는 논리적으로 보도록 하죠. 논리적으로.
평상시 상태는 논리적으로 보면 0을 의미합니다. 동작은 논리적으로 보면 1을 의미합니다. 맞죠? 그죠? 개방 상태는 논리적으로 보면 뭐를 의미할까요? 0을 의미하죠. 폐로 상태는 뭘 의미합니까? 1을 의미하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A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상태일 때, 즉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죠. 그러면 만약에 A접점을 논리적으로 변환시킨다고 하면 긍정으로 변환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0일 때 0이고 1일 때 1이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므로 이 A접점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긍정의 의미를 갖는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 B접점은 잘 생각해 보시면 0일 때 1이죠. 1을 주었더니 개방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0일 때 1이고 1일 때 0이면 부정의 의미가 갖게 되죠. 그러므로 당연히 B접점은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부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A접점을 어떤 변수에 표현할 때는 변수 자체만 쓰게 되죠. A는 변수가 A라는 변수다. 그러면 A만 쓰잖아요. 그러면 B접점을 쓸 때는 A에다가 뭐라고 표시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B접점을, 즉 부정을 논리식으로 어떤 변수를 표현할 때에는 위에다 바나 도트나 여러 가지 모양을 짓는데 일반적으로 바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제 A접점을 발생하는 여기에 변수가 A라고 하면은 여기는 그냥 A라고 쓰면 되죠. 여기는 변수가 부정이라고 하면 변수가 A라고 했을 때 A 바라고 쓰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접점과 B접점으로 우리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릴 때는 이렇게 평상 상태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A접점, B접점 하나 더 있죠. 세 번째. C접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C접점은 전환접점입니다. 전환한다는 뜻이에요. 전환이니까 셀렉터 스위치죠. 이게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키워가 이제 SS라고 쓰면 되고요. 또는 종종 SS라고 쓰지 않고 체인징 오버 스위치. 말뜻 그대로 전환 스위치죠. 그래서 체인징 오버 스위치, COS라고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COS라고 써놓고 봤더니 나중에 그 우리 전력에 나와 있는 배전선로에서 배전용 변압기 1차 측 보호장치가 컷 아웃 스위치가 있죠. 거기 약자가 또 COS거든. 그러면 COS라고 줘놓으면은 요게 컷 아웃 스위치인지 체인징 오버 스위치인지, 물론 도면이 다르니까 금방 보면 아는데 그냥 COS라고 써놓으면 좀 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전환 접점을 쓸 때는 COS라고 쓰는 것보다는 SS라고 그냥 쓰세요. 이것이 훨씬 빠르죠. 그림 기호는 어떻게 하느냐면, 전환이란 말은 여기 A접점과 B접점을 전환한다는 뜻이니까 그림 기호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일로 전환한다는 얘기죠. 왔다 갔다. 그러면 여기가 콧몽단자, 공통단자이고요. 이쪽은 평소에 가만히 놔뒀을 때 폐로 상태를 말하므로 가만히 놔뒀을 때 폐로 상태가 노르마를 클로즈죠. 그래서 NC 기호. 그 다음에 여기는 평소에 떨어져 있잖아요. 동작해야 가서 붙죠. 평소에 떨어져 있으니까 NO 이렇게 써 있어요. 이제 보통 선택 스위치는 용도가 대체적으로 자동, 수동 선택할 때 많이 쓰죠. 자동, 수동.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NC 쪽에 오토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NO 쪽에 매뉴얼을 쓰면 되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과 수동을 주로 선택할 때 쓰는 것이 여기에 C접점이라고 표현을 쓰고요. C접점을 여기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전환하고자 하는 건 다 사용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옥내 배선할 때 3로 스위치도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3로 스위치도 결국에는 전환이잖아. 왔다 갔다. 그러니까 다 이런 모양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점의 종류가 A, B,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접점을 동작시키는 방법.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것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럼 여기에 이게 움직이게 하려면은 이거 움직인다는 말은 에너지가 소비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걸 움직이게 해주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에너지원이 뭐냐 이겁니다. 요거. 그래서 제어 접점을 동작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접점 기구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어 접점 동작 방법이죠.